안녕하세요. 자, 이제 OTP 한번 보겠습니다. OTP가 이번에 비문학 중에서 제일 골고루 많이 틀렸더라고요.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문제도 11위 했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고등학생들이 금융 거래를 할 일이 잘 없잖아요. 물론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제가 뭐 고등학생들 라이프 스타일을 잘 몰라서 요즘엔 다 하나? 어쨌든 이 OTP를 많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낯설어서 많이 틀린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이거 저도 OTP 쓰진 않아요. 저도 보안 카드를 쓰고 있어서 OTP를 쓰진 않는데 OTP를 본 적은 있거든요. 그 은행 가니까 이제 원래 보안 카드가 더 이전 그 기술이고, 기술도 아니지 보안 카드는. 그 OTP가 이제 새로 나왔을 때 OTP로 뭐 바꾸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저 기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 이상한 저런 기계는 아니 이런 기계는 아니었어요. 예, 이런 기계 아니고 어쨌든 뭐 누르면 번호가 나오고 이런 기계였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그 신기했었거든요. 저게 어떻게 통신이 될까? 제가 생각하는 통신은 그건데, 뭐 SK나 KT에 가입이 돼 있어야 이렇게 뭐 주고받고 이게 가능한데, 무슨 저 기계를 갖고 다니 이게 된대요. 그래서 와, 뭐 존나 신기하긴 한데 너무 귀찮을 것 같아. 저 기계를 어떻게 들고 댕겨? 그 가방에 넣어 다니, 뭐 가방 없으면 뭐 주머니에 저걸 넣어 다니라고? 너무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서 저는 OTP 안 쓰고 보안카드 쓰고 있긴 한데, 그게 너무 인상 깊게 남았거든요. 근데 마침 이 질문이 나오니까 신기하게 봤어요. 아, 이런 식으로 기술 해가지고 하는구나. 물론 여전히 왜 SK나 KT, LG 이런 게 아닌데 저게 송수신이 되지? 그 뭐 은행에서 해주는 건가? 아니,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좀 지금도 궁금한데, 어쨌든 이걸 되게 그 흥미롭게 봤거든요. 흥미롭게 봤다고 해서 막 이게 막 되게 재밌고 이런 건 아니고, 셋 중에 그나마 되게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도 아마 그 경험들이 있겠지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차가 조금 커가지고 어 만약에 내가 좀 그 관심이 있는 분야라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야의 글은요, 훨씬 잘 읽혀요. 그러면은 당연히 잘 읽히면은 문제를 맞출 확률도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만약에 내가 모르는 주제라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억지로라도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OTP가 뭐가 그렇게 관심 있겠어요? OTP 안 쓰는데 나는 어차피 OTP 쓰고 싶지도 않고. 근데 기왕 이렇게 글이 나왔으니까, 와, 이거 뭐 알려주는 데도 없고, 기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알아보자. 뭐 나중에라도 야, 이 OTP를 보면은 이거는 그 뭐 동기화 방식과 비동기화 방식이 있지, 이렇게 한 번이라도 또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온다면요, 여러분도 꼭 좀, 아씨 도대체 이딴 거 왜 하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라고 마인드 컨트롤 좀 해보세요. 그게 정말로 진짜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 저도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싫거든요. 씨발, 뭔 관심이 가겠어. 이거보다 재밌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순간만큼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한 4분 떠들었으니까 자, 이거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기술 지문이잖아요. 기술 뭐 지문이든 기술 지문이 특히 이제 그림이 많이 나오죠. 이게 문제를 풀기 전에요, 그림이 있으면요, 그림을 한번 좀 잘 보세요. 물론 뭐 그림을 뭐 유심히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림이 있구나 그러면은 나중에 글을 읽으면서 그 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훨씬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라도 이 그림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 그림이 이 기술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림이니까 요거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특히 기술은 뭐 어떤 그 구조 같은 거를 나타낼 때가 또 많잖아요. 그 뭐 엔진 같으면 엔진 구조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보다는 이 그림을 보면서 글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꼭 글 읽기 전에 그림이 있다면은
아 이거 나중에 그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편은 아니에요. 문학은 문제를 보고 들어가면 좀 도움이 되는데 비문학은 이걸 봐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물어보는 것들을 미리 알고 들어가면은 그때 좀 유심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보고 들어가도 내용 이해하면서 이게 까먹어요. 까먹기도 하고 이거 문제도 머리에 떠올리고 이 내용도 머리에 넣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멀티가. 그래서 만약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은 먼저 문제를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 저처럼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문제만 보고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특히 문학, 화작, 문법, 그 비문학 이 중에서 비문학 제일 그 개인 취향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방식도 많이 다르고 문학이나 문법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비문학은 많이 다르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푼다라는 거예요. 예. 저랑 전혀 다르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문학은 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각자의 방법이 있고 각자가 그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6분 동안 떠들었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상거래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사용자 인증은 필수적이다. 그렇죠. 정당한 사용자 인지를 인증받는 흔한 방법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특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방식이죠, 이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렇게 개발된 인증 기법이 OTP이다. 원타임 패스워드. 이거 얼마 전에 그 예능에서 문세윤이 그 맞춰가지고 막 그 검색어에 뜨고 했었는데 이거 되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라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OTP 기술이다. OTP 기술은 사용자가 금융거래 인증을 받고자 할 때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OTP 발생기를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인증받는 방식이다. 자, 이제부터 OTP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이 얘기가 나오겠죠? 자, OTP 기술은 크게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나오면은 당연히 머릿속에서 비동기화 방식의 특징과 동기 방식의 특징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이거를 사람마다는 이게 왜 동기화 방식에 비동기 동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메모하고 이런 걸 좀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저는 안 할게요. 제가 하지 않는 실전에서 쓰지 않는 방법을 굳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기 잘 안 해요. 저는 그래서 필기는 안 하겠습니다.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비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이 없는 방식으로. 당연하죠. 이름이 비동기니까. 그러니까 이때 저는 지금 우리는 이게 한눈에 다 안 보이긴 한데 지금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잖아요. 자, 이 발생기와 인증 서버죠. 그 중간에 로그인 서버가 있는 거고 지금 이 두 개 사이에 뭐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전 저거 계속 보면서 그림을 한 번씩 봤어요.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이 없는 방식으로 인증 서버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제가 물어본다는 거죠. 너 정당한 사용자 맞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답하는 거죠. OTP 기술 도입 초기에 사용된 질의 응답 방식은 인증 서버가 임의의 6자리 수, 즉 질의 값을 제시하면 이제 서버가 이제 값을 주는 거죠. 사용자는 그 수를 OTP 발생기에 입력하고 OTP 발생기는 질의 값과 다른 응답 값을 생성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사용자는 그 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로그인 할 때 저 값을 주면 우리가 그 번호를 다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인증 서버는 그 입력된 값을 확인하는 거죠. 이 방식은 사용자가 OTP 발생기에 질의 값을 직접 입력해 응답 값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한. 최대한 이 횟수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 받은 값을 넣어야 되는 걸 없애고 싶다는 거겠죠.
이게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돈 붙일 때 딱 하거든요. 로그인 할 때 하나? 그러니까 돈 붙이기 전에 이제 로그인을 그냥 하고 돈 붙이기 전에 이제 이거 값을 주겠죠. 그러면 이제 하고 그러는 방식이겠죠. 로그인 할 때는 로그인 할 때 OTP를 쓰나? 그래요. 제가 OTP 저도 OTP를 안 써서 잘 모르겠어요. 자, 이와 달리 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을 설정하고 동기화는 그 사실 다 알죠. 아이폰 유저들은 특히 동기화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같이 값을 맞추는 거. 이에 따라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 시간 동기화 방식이 있다. 또 이게 두 개죠. 이거 표시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런 것들은 각자 취향이니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다르게 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실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치긴 해요. 왜냐면 이게 보니까 제가 이 표시를 안 하면은 제가 어디를 하는지 알아보기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표시를 하니까 저런 것까지 다 표시해야 되나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동그라미 치긴 해요. 예, 중요한 것들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기초값과 카운트 값을 바탕으로 OTP 발생에는 인증 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기초값이란 이런 거 막 개념에 대해서 주는 거는 다 중요하겠죠. 사용자의 신상 정보와 해당 금융기관의 정보 등이 반영된 고유한 값이며, 카운트 값이란 비밀번호를 생성한 횟수이다. 카운트가 뭐 카운트 매기는 거니까. 자,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이벤트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기초값과 카운트 값을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되며 생성된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된다. 그래요. 이때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 값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나 이제 비밀번호 한번 생성했다. 다음에 할 땐 두 번 생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나 봐요. 인증 서버 역시 기초값과 카운트 값으로 인증값을 생성하여. 그러니까 같은 값으로 생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발생하는 거랑 좀 이렇게 할게요. 얘가 발생하는 거랑 값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지 확인해 보겠죠. 로 인증값을 생성하여 로그인 서버로, 그러니까 이렇게 서버로 입력된 OTP 발생기 비밀번호와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9를 생성했어요. 그럼 얘를 9를 주면 얘가 9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생성하는 게 9로 생성할 거 아니에요. 같은 기초값과 카운트 값으로 만드는 거니까 99 맞네, 너 그 사용자가 맞구나 해서 받아주는 거겠죠. 여기서 좀 지울게요 이거. 이때 인증에 성공하면 인증 서버는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인증에 반영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OTP 발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의 카운트 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이다. 저 이거 근데 읽었을 때 이 너무 큰 문제점 아닌가요? 예를 들면 OTP 발생기만 딱 눌러보고 하고 실제로 사용 안 하면 얘는 예를 들면 카운트가 8로 올라갔으면 얘는 여전히 7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무조건 못 쓰는 거 아니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한 번만이라도 잘못되면은 어떻게 맞춰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건가? 어쨌든 전 이 문제점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럼 카운트 값이 안 맞으면은 다음부터 안 되는 거 아니야? 카운트 무조건 안 맞을 텐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시간 동기화 방식은 현재 금융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 지금은 이거 사용한다는 거죠. 기초값과 인증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일방향 함수를 통해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저 카운트 값이 안 맞으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제 카운트 값 버리고 날짜와 시간으로 쓴다는 거겠죠. 일방향 함수로 발음 너무 힘드네. 계산하기는 쉽지만 역연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함수로 결과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입력값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대요. 자,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발급시 동기화된 기초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을 구하고 R에 대해 일방향 함수 F를 n번 수행하여 잠시만요. 이렇게 생각하면 XN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한대요. 잠깐만요. 이씨. 그 어쨌든 얘가 R을 만들어서 뭐 이거 F 이거 X라고 써야 되나요? 저 이제 이거 잘 모르. FR 뭐 이렇게 하면 XN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걸 로그인 서버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XN을 생성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XN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여기 중간에다가 입력한다는 거죠.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로그인 서버는 입력된 XN을 일방향 함수 F로 한 번 더 계산해 XN 플러스 1이라고 읽는 거 맞겠죠? 를 구하고 이 값을 인증 서버로 다시 전달하죠.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그 OTP 발신기가 XN을 만들어서 일로 넣으면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좀 깔끔하게 쓸게요. 얘가 XN을 만들어서 XN을 던져주면 로그인 서버가 한 번 더 함수에 넣어서 XN 플러스 1을 인증 서버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인증 서버로 전달하게 되고 인증 서버 역시 기초값과 시간을 바탕으로 R을 구하고 R에 대하여 일방향 함수 F를 n 플러스 1번 수행하여 xn 플러스 1을 생성한 후 로그인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값과 비교하여 인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얘는 인증 서버는 xn 플러스 1을 생성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얘랑 비교해 본다는 거죠. 로그인 서버가 준 거랑 그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같아야 되겠죠?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에는 인증 서버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전자시계가 장착되어 있어 시간 동기화가 가능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인증 서버와 OTP 발생기 간의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인증이 실패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건. 또한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 입력 시간에도 제약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 시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인증번호 핸드폰으로 많이 받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막 3분 안에 입력하라 뭐 이런 시간 주잖아요. 그거 지나가면 다시 생성해야 되죠. 뭐 이거는 다시 생성하는 게 아니라 뭐 바로 생성되는 건가요? 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 제약이 있다는 거죠. 이 이벤트 저 방법에 비해서 일단은 이거 복잡하니까 저는 31번부터 저는 어려운 문제부터 까먹기 전에 이거부터 풀거든요. 컴퓨터 잠깐 렉이 걸리네요. 3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인증에 성공하였다면 사용자가 A에서 B로 보낸 비밀번호와 A에서 B로 보낸 거 XN이겠죠? B에서 생성한 인증값은 같을 것이다. B에서 생성한 거 XN 플러스 1이잖아요. XN과 XN 플러스 1이 같을 것이냐? 다르겠죠, 당연히. 뭐 같다면 굳이 뭐하러 XN 플러스 1을 만들겠어요. 그냥 XN에서 그냥 XN 넘기고 다시 얘도 인증 서버도 XN 만들어서 비교하면 되는데 XN 플러스 1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B에서 생성한 인증값은 B에서 생성한 값은 인증값이 아니죠. 인증값은 인증 서버에서 만든 걸 인증값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값은 이제 얘가 B에서 만든 것도 XN 플러스 1이고 C에서 만든 인증값도 XN 플러스 1이어서 값은 같겠지만 B에서 생성한 값을 인증값이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요거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긴 한데 잠시만요.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이게 만약에 그냥 제가 진짜 실전이었으면 그냥 바로 1번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건 너무 약간 명확하니까. 물론 1번이 좀 애매한데 맞는 것 같지만 하면 뭐 세모 치고 그 다음 번호를 보겠지만 저는 문학은 이게 선지를 웬만하면 5개를 다 보는 게 좀 좋은데 아무리 1번이 맞는 것 같아도 얘가 왜 이래? 그래요.
비문학은 그냥 다 맞는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면 얘는 좀 객관적이잖아요. 문학은 그래도 조금 주관이 들어가는데. 자, 그럼 이거는 그 제가 해석을 하는 거니까 2번도 볼게요. 보기 싫지만. 자,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A와 C 사이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A에서 생성한 비밀번호는 인증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아까 그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잠깐만요. 이거 난리가 났네요. 이거 왜 이랬냐 또.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는 기초값과 카운트 값을 바탕으로 A는 비밀번호를 C는 인증값을 생성할 것이다. 맞죠? 기초값하고 카운트 값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만약에 기억 안 나면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좀 위에 있었잖아요. 예, 좀 저쪽에 대충 어느 정도에 있었다는 거는 기억하고 이렇게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는 거는요. 내가 나중에 그 찾으러 가기 편하려고 이제 표시해 놓는 이유도 있어요. 예, 볼 때 이제 내가 잘 읽는다고 표시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자, 일단 4번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A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기만 하고 인증하지 않는다면 A와 C의 카운트 값이 서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었죠. 예.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A가 생성한 비밀번호로 인증을 받았다면 C는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 다음번 인증에 반영할 것이다. 그렇죠. 예. 이거 다 당연한 얘기죠. 넘어갈게요. 이게 그리고 이 세트가 좀 좋았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1번이 정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빨리 읽을 수도 있었고, 그 문제를 빨리 풀 수도 있었고, 다른 것들을 내가 안 봐도 되니까 좀 부담이 없었던 것도 있거든요. 일단 저 또 보기 있는 문제 볼게요. 보기들이 어려우니까. 자,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해서 가가 뭔데요? 자, 시간 동기화 방식은 뭐 시간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그거? 그래요. 자, 사용자 A와 사용자 B는 모두 각자의 OTP 발생기를 통해 2019년 3월 7일 오씨 당일 그거네요. 오전 10시에 인정을 시도하고 오전 10시 반에 인정을 다시 시도했다. 왜? 뭐야?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하고 있는 건가? 자, 그리고 다음날 오전 10시 반에 다시 인정. 왜 이렇게 자주 해? 그래 했대요. 자, 기억에서 XN이 이거 여기 OTP 발생기에서 하는 거죠. 노출되더라도 R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R는이라고 해야 돼요. 되게 특이하네. R은 어쨌든 알아내기 어렵겠고. 그렇죠. 이거 우리가 뭐지? 일방향 그거라고 해서 뭐 이 결과값을 알더라도 이 앞에 그 값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알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건 맞겠죠? 이건 결과값이고 이게 그 안에 넣는 값이니까. 자, 기억과 니은에서 사용자 A의 R은 서로 다르겠군. 기억은 뭡니까? 3월 7일 10시고 니은은 10시 반. 당연히 그 시간이 다르니까 값이 다르겠죠. 예. 니은과 디귿에서 함수 f를 n번 수행한 xn은 같겠군. 자, 니은과 디귿에서 f를 n번 수행한 xn 값은 같다고요. 이게 10시 반이고 10시 반이라서 뭔가 같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내용을 잘 보시면요. 뭐뭐 쓴다고 했어요.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는 인증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니은과 디귿은 다음 날로 해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네, 3번이 답이죠. 달라야 되는데 아마 이게 여기서 뒤에서는 시간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시간만 맞으면은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날짜 포함입니다. 예, 날짜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뭐 사실 저는 3번 하고 4, 5번은 안 봐도 되긴 하죠. 근데 볼게요. 디귿에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기초값이 서로 다르겠군. 당연히 다르겠죠. 기초값이 뭐였습니까? 기초값은 개인 신상과 뭐였죠? 무슨 개인 사용자의 신상 정보와 해당 금융기관의 정보에 기초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겠죠. 예.
그 신상 값인데 어떻게 같겠어요? 다르죠. 기억 디귿에서 사용자 B의 X 플러스 N은 서로 다르겠고 뭐 그렇죠. 다 다르겠죠. 아, 아까 문제에서 정답률을 안 봤구나. 이거 정답률 51%고 잠시만요. 뭘 많이 틀렸죠? 이거 19% 이걸 제일 많이 틀렸거든요. 그 디귿에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기초값은 다르겠군. 이걸 제일 많이 틀렸다고? 잠시만요. 그래? 8, 10, 52, 19, 12. 디귿에서 사용자 A와 B의 기초값 너무 당연히 다르지 않을까요? 사용자가 다르니까 그 신상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31번은요. 이게 49%였고요. 이게 8위였어요. 나중에 자막으로 넣는 게 더 낫겠다. 이게 11%, 16%, 14, 10, 이고 14, 11이었는데 비슷하게 틀렸네요. 왜 이래? 그래요. 이게 뭐 별로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왔으니까 뭐 문제 순서는 마음대로 푸셔도 돼요. 30번 풀어도 되고 32번 풀어도 되고 30번 볼게요. 윗글에 대해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시간 동기화 방식에 비해 로그인 서버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시간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아, 그래. 답이 1번이네요. 아, 뭐야. 이거 존나 허무한데. 어. 씨. 잠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이거, 이거, 잠깐만요. 이거 몇이야? 이것도 7이에요. 48, 23, 11, 18이거든요. 2번이 제일 많이 틀렸네요. 자, 비동기화 방식 OTP 기술에는 OTP 발생기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값을 인증 서버에 입력해야 성공한다? 잠깐만요. 비동기화 방식 OTP 기술에서는 OTP 발생기의 질의에 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응답 서버가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OTP 발생기가 뭘 물어본다는 거야? 예. 좀 약간 이상한데, 너무 이상한데. 얘가 물어본다는 거야. 뭐냐고? 야, 너 누구냐? 이렇게 좀 이상한데. 그래요. 나머지 뭐,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는 방식에서는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무슨 소리야?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데, 그래요.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는 비밀번호 생성 간격을 짧게 할수록 비밀번호가 바뀌는 횟수와 전 이 선지 자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시간 동기화는 비밀번호 생성 간격을 짧게 할수록 비밀번호가 바뀌는 횟수가 감소한다고요. 시간 간격을 짧게 하든 말든 생성하는 대로 생기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아이씨 몰라. 그러니까 이게 답을 먼저 하면은 나머지 선지들을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서 좋아요. 만약에 이게 답이 1번이 아니라 5번이면 이런 걸 내가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좀 짜증난다고요. 근데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4번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세무치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5번이 확실하게 답이고, 나오면 4번을 내가 확인 안 해도 되잖아요. 나중에. 근데 만약에 내려오면서 전부 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전부 가서 확인을 하시면요. 5번이 너무 허무하게 답이 쉽게 나오는데 이걸 다 확인하고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쫙쫙쫙 그냥 너무 이거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야 되겠다. 나중에 확인하고 3번 보고 3번은 확실히 제낄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좀 애매한데 그럼 2번 4번 세모 표시하고 5번 갔는데 5번이 딱 답이 나오면요. 그냥 5번 하고 2번 4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시간을 좀 단축시켜야 돼요. 정직하게 그걸 전부 다 이걸 확인하고
1번 확인하고 2번 확인하고 3번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질의 응답 방식에서 사용자가 OTP 발생기 입력한 임의의 6자리 수는 응답값과 일치한다고요? 그 입력 값은 상관없잖아요. 그 다시 나온 값이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자꾸 딴소리해서 까먹었어요. 질의응답 방식에서 질의값 제시하면 사용자는 그 발생기 입력하고 OTP 발생기는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해요. 응답값이 중요하죠. 예. 6자리 수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응답값과 일치하는 거 아니죠. 다른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이니까. 예, 그래요. 32번 볼게요. 32번이 제일 많이 틀렸어요. 32번이 5위였죠. 근데 요건 살짝 헷갈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자, 가의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죠.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 값. 그러니까 나 한 번 생성했다. 뭐 다음에 하고 2번 생성했다. 3번 생성했다. 이거 카운트 계속 세는 거죠. 발생기 자체도. 발생기가 그러니까 카운트 값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비밀번호가 고정되지 않고 새롭게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맞겠죠. 이게 기초값이 사이쇼 들어가죠. 기초값이랑 카운트에 기인해서 그 값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초값은 사실 막 계속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신상이랑 금융기관 정보니까. 근데 카운트 정보가 바뀌어야 값이 새롭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운트 값을 올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정되지 않고 새롭게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답 1번이겠죠. 이게 제일 많이 틀린 게 2번이거든요. 26% 그리고 16 이게 아까부터 다 내려갈수록 점점 줄어드네요. 인증 서버의 응답값과 카운트 값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라면요. 이게 좀 이상한 게, 자, 발생기가 있어요. 발생기에서 처음 발생시켜서 카운트를 올리죠. 자, 처음에 뭐 원래 3이었어요. 근데 원래 값이 3이고, 자, 이번에 발생시켰어요. 그럼 4가 되겠죠. 근데 그리고 이 응답 서버에 그럼 카운트 값은 3일 거 아니야. 아직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얘는 그냥 그 발생기는요. 그냥 자기가 생성시켰기 때문에 4로 올리는 거예요. 얘 3이랑 맞추기 위해서 카운트 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물론 야 이거 선반영하는 거 아니냐. 얘가 어차피 번호를 받으면 4가 될 거니까 미리 4로 맞춰놓고, 그래서 나중에 이 4가 맞아야 다음에 값이 일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이거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얘랑 값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보긴 좀 애매해요. 왜냐면 얘랑 값이 안 맞는 게 문제잖아요, 결국은. 만약에 얘랑 그 서버랑 인증 서버랑 카운트 값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4가 된 다음에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정말 계속 일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응답 서버 신경 안 쓰고 일단 지 카운트 값만 올리잖아요. 이기적인 새끼가. 나는 네 응답 서버 너랑 관계없이 내 거 일단 나만 생각할 거야. 4. 이 새끼가 자꾸 지 거만 생각해서 얘랑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걸 올린다? 저는 오히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 거 생성시켰을 때 값을 올리는 그것 때문에 얘랑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얘 올릴 때 같이 올리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가 일치하지 않는 거에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2번이 오히려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큰 문제 아니냐고 이거. 왜 지 혼자 올려요? 얘 올린 다음에 올리든가 해야지. 그래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번이 선반영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왜냐면 얘가 아예 카운트가 안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 본문을 정확하게 사실은 이해를 하면요, 보통 이렇게 진짜
1번이 지금 3개나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는 진짜 너무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45문제 중에서요. 일반적으로는 이 그 번호가 좀 균등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1번 그럼 이건 뭡니까? 5번이니까 아홉 그 1번 9개, 2번 9개, 3번 9개, 4번 9개, 5번 9개가 나와야 되죠. 보편적으로는. 물론 이거 딱 떨어지진 않아요. 예. 근데 너무 치우치지도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번이 9개고 9개 있으니까 1번 9문제 이거는요. 나머지 4문제를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좀 좋은 게 있어요. 분명히 확실히 유리해요.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벌어야지 5번이 정답일 때는 우리가 그만큼 사실 좀 고통을 받으면서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 1번이 답일 때 딱 1번을 찍고 넘어갈 수 있으려면요. 글을 정확하게 사실은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걸 잘 모르면요. 1번이 좀 애매하니까 이걸 또 결국 다 가야 되는 그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를 좀 빨리 그러니까 이해를 잘 안 하고 빨리 넘어오면은 시간을 단축한 느낌이겠지만 이런 문제에서 다른 선지까지 다 봐야 되는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결국 조삼모사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럴 거면은 차라리 글을 제대로 보고 1번이 답인 경우 그냥 1번을 찍고 넘어가자는 거죠. 물론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본문에 조금 시간을 더 들이고 선지를 택할 때 과감하게 좀 제낄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OTP는 그냥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